안녕하십니까, 타시엠입니다. 기가바이트 B760 어로스 엘리트예요. Z등급에서는 어로스 엘리트 위급으로도 모델이 많죠. 그러니까 어로스 중에선 얘가 막내입니다. 그럼에도 가장 실속 있는 모델이 엘리트예요. 근데 얘보다 더 나은 뭔가를 보여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만큼 얘가 기본이 탄탄하단 말이죠. 그래서 기가바이트 제품들 중에서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모델이 얘입니다. 저도 좋아하는 모델이고요. 킥하고 이 어로스는 항상 볼 때마다 두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게 왜 아우로스가 아니고 어로스인가? 그리고 이세. 여기까지는 독수리 인정. 이건 뭐야 근데? 만약에 날개라고 하면 방향이 좀 이상하죠? 이게 날개면 이게 뒤로 가야지. 지금 이게 날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날개 아니야 이거. 이게 윗입술이고 이게 아랫입술. 그러니까 아가리를 쫙 벌리고 있는, 그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돼. 얘보다 위로 있는 모델이 프로하고 마스터예요. 근데 마스터는 DDR4밖에 없고요. 프로는 국내에 안 들어온 것 같고 얘하고 큰 차이도 없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파는 것 중에서는 사실상 최상위 모델입니다. 그리고 가장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모델이죠. 그렇다 보니까 어로스 엘리트로 제품 종류가 많아요. 일단 크기가 두 가지예요. ATX하고 MATX, 큰 놈하고 작은 놈. 그 큰 놈하고 작은 놈이 각각 DDR4를 쓰는 애도 있고 5를 쓰는 애도 있어요. 그리고 그 큰 놈하고 작은 놈이 각각 DDR4하고 5를 쓰는데 얘네들이 또 와이파이가 달린 애가 있고 안 달린 애가 있어. 그래서 그 큰 놈하고 작은 놈이 각각 DDR4도 쓰고 5도 쓰는데 얘네들이 각각 와이파이가 달린 애도 있고 안 달린 애도 있는 거를 각각 PC 디렉트도 팔고 제이시언도 팔아요. 그러니까 다 수입됐으면 16가지예요. 그럼 얘는 그 중에 뭐냐? 큰 놈이면서 와이파이가 안 달렸고 DDR5예요. 유통사는 없어요. 기가바이트가 직접 준 거예요. 참고로 저는 그 두 유통사 중에서 어디가 더 마음에 드냐면 야, B760 치고 진짜 크고 무겁네. 이런 QR코드들이 그려져 있는 종이 한 장, 사타 케이블하고 M2 나사 2개, 이거는 프론트 패널 스위치들 한 군데 모아서 꽂아주는 것 같아요. 이름이 G 커넥터네요. 일단 크고 일단 묵직합니다. B등급에서 ATX 사이즈가 흔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방열판도 엄청 커요. 이쪽에도 방열판을 아낌없이 썼습니다. 괜히 무거운 게 아니에요. 이게 설마 붙어있진 않겠지? 이게 붙어있는 모드는 못 본 것 같아요. 얘네들은 떨어져 있지만 이거 자체는 한 조각이에요. 퀄리티가 상당합니다. CPU 보조 전원은 8 플러스 4핀이에요. 여기도 쇠고요. 이 정도 크기의 방열판이 상급으로 가면 흔해요. 근데 2급에서는 잘 없단 말이야. 전원부는 12 플러스 1 플러스 1페이지예요. DR모 쓰고 트윈 페이지입니다. 그 중에 V코어에 할당된 게 12페이지인데 60A짜리예요. 게다가 DR모 쓰니까 비보드 치고는 굉장히 화려한 겁니다. 일단 이 방열판 때문에 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듬직해요. 메모리는 스펙상 7600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과연 7600까지 넣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7600이면 Z790의 K-CPU로는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에요. 근데 B760에서 7600까지 넣기는 만만치 않을 겁니다. SA 조절이 안 되면 7200 이상으로 넣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쨌든 스펙상으로는 7600까지 들어갑니다. 네 덕분이야, 연진아. 7600이 진짜로 되네? 이게 이지레치예요. 이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고 요것만 있으면 거세우는 게 힘들겠죠. 이 단순한 아이디어를 왜 지금까지 안 했냔 말이지. 엄청 편할 것 같아요. 얘만 PCI 4.0 곱하기 16이에요. 얘네들은 PCI 3.0 곱하기 1입니다. 이 길이가 길지만 여기까지밖에 안 써요. 더 확실한 건 뒤집어 보면 돼. 이게 곱하기 16이고 이게 곱하기 1이에요. 램 쪽은 튀어나온 핀이 없네요. 표면 실장을 했단 얘기죠. 원래는 핀이 기판을 관통해서 여기까지 나오고 그걸 납땜하는 거거든요. 보통 저가형 보드들은 다 그래요. 이런 보드들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잘못하다가 여기 찔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피가 안 나게 설계가 됐. M2 슬롯은 여기 하나 여기 두 개입니다. 전부 PCI 4.0 곱하기 4예요. 5.0은 아직 써먹을 때도 없고요. SATA 포트는 4개입니다. 이 보드는 멀티키가 있어요. 보드 전체에 RGB 스위치로도 쓸 수 있고 얘를 눌러서 바이오스에 다이렉트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세이프 모드로 쓸 수도 있거든요. 거의 그 목적으로 쓰게 될 것 같아요. 부팅이 안 될 때 시무스를 초기할 필요가 없어요. 설정값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바이오스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이 세 번째 줄이 이겁니다. Q플래시 버튼도 있습니다. 이 Q플래시는 모든 보드에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디오 코덱은 AAC897입니다. 여기 지금 펜 헤더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순행 펌프 헤더가 안 보입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스마트펜 6라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아무데나 꽂아도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모든 단자들이 전부 다 최대 2A까지 지원을 하는 거예요. 12V 2A면 24W입니다. 24W면 팬이 아니라 선풍기도 돌려요. 얘가 D5인데 순행 펌프 중에선 얘가 제일 세다고 봐도 되거든요. 얘가 23W밖에 안 돼요. 일반적인 올인원 펌프는 많이 써봐야 4W 아니면 5W예요. 여기도 이지레치가 있습니다.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근데 얘 때문에 쓰긴 써야 됩니다.
와이파이가 없으니까 조금 휑하다. 꽉 차는 맛은 없어요. IO 브라켓은 미리 달려있고요. USB는 까만 거 4개, 파란 거 4개. 파란 게 3.2 젠 1이죠. 요거 두 개가 3.2 젠 2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C타입입니다. 디스플레이 출력은 HDMI 하나, DP 포트 하나 있고요. 유선랜은 리얼텍 2.5GB짜리예요. 오디오 출력이 아주 특이합니다. 아날로그 포트가 2개예요. 그래도 7.1까지 지원합니다. 전면에 있는 거랑 합쳐서 쓰는 거죠. 보통은 이렇게 2개만 써도 되죠. 얘는 SPDIF가 하나 있어요. CPU입니다. 엄청 무거워. 아, 이것 때문에 이렇게 무거웠나봐요. 코어 내부 구조인 것 같네요. 얘네들이 P코어겠죠. 13900K하고 13600K입니다. 이걸 빌려줬다는 거는 얘네들을 끼워도 돌아간다는 얘기 아니야. 대단한 자신감이네요. 암튼 해보죠 뭐. 근데 사실 i9, i7은 논K가 좀 매력이 없어요. 가격이라도 좀 많이 싸고 그럼 모르겠는데 지금 13900K하고 13900이 돈 많은 차이도 안 나요. 그러면 무조건 K를 사야죠. 오버를 안 해도 클럭 자체가 K가 높아요. 논K에 비해서 안 좋은 거는 가격이 비싸고 기쿨이 없다는 것밖에 없어요. 강하게 키워야지, 강하게. 처음부터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만약에 얘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 그럼 이건 내가 가져야 돼. 돌려줘봐야 이거 뭐에 쓰겠어요. 나눠 써야지. 계산기로 써야 되겠다, 계산기. 테스트 환경입니다. CPU는 이렇게 3가지로 테스트했어요. K버전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Z보드에 쓸 필요는 없어요. 물론 Z보드랑 쓰면 더 높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B760 어로스 엘리트하고도 잘 어울립니다. 한편으로는 논K가 별로 매력이 없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배수오버를 하려면 고성능 쿨러가 필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Z보드로 가기 위해선 치러야 되는 대가가 큽니다. B보드에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럼 이 3가지 CPU를 이런 환경에서 램오버 했을 때 차이가 있느냐? 각각 7600, 7400, 7200까지 됩니다. 물론 맨컨 수율에 따른 개별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차이 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얘는 i9이고 얘는 i5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차이는 당연해 보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얼핏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같은 i5고 둘 다 6 플러스 8코어입니다. 12세대에서는 같은 이름의 12600하고 12600K가 차이가 컸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는 이름은 달라도 12세대의 12600하고 12600K보다 차이가 작아요. K와 논K라는 근본적인 차이를 빼면 L2 캐시 사이즈하고 최고 클럭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램오버 능력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부적인 차이 말고 그거는 육안으로는 안 보이죠. 그보다 확실하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차이는 기판이 달라요, 기판이. 얘를 신기판, 얘를 구기판이라고 하면 13600K부터 이 위로는 다 신기판이에요. 13500부터 이 아래로는 다 구기판입니다. 그리고 그 두 기판의 차이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신기판이 확실히 좋습니다. 그 신기판과 구기판의 경계가 딱 여기에요. 그 왜 같은 13세대를 만들면서 기판을 다르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어이 고광렬이 너는 첫 판부터 장난지? 13500, 13600K, 13900K예요. P라고 쓴 건 P코어만 살려서 돌린 겁니다. 이 코어를 죽이고 돌린 거죠. 이 나머지 세브램탄은 다 똑같고요. 이 빨간 네모 안에 있는 랜클럭만 각각 다릅니다. 랜클럭 외에는 여기 적혀있는 전압들만 차이가 납니다. 이대로 따라 해가지고 잘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안 되면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본인한테 맞는 전압을 직접 찾으셔야 됩니다. 만져야 되는 전압이 몇 가지 없어서 어렵지 않아요. 이 둘의 차이는 이 코어를 살린 거랑 죽인 거 차이입니다. 램 전압이 좀 차이가 나죠. 얘는 1.43으로는 안 돌아요. 그러니까 이 코어를 죽인 쪽이 램오버는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13900K로) 프라임 돌리는 중 S샷입니다. 보드 전력 제한에 손을 안 댄 기본 상태에서는 PL원이 254W예요. 근데 프라임처럼 부하가 센 걸 돌리면 340W 이상도 나옵니다. 근데 전력 제한이 253W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떨어집니다. 253W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클럭도 떨어집니다. 근데 이 정도 성능 떨어지는 게 싫으신 분들은 바꿔야 됩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손 안 대고 그냥 쓰는 거죠. 이런 고민 자체를 해줘야 되는 CPU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13900K하고 13700K입니다. 나머지 CPU들은 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쓰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일단 일반인들은 이걸 초과해서 쓰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초과한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짧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초과하는 시간이 길어서 여기까지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떨어졌을 때 성능 자체가 그렇게까지 나쁘지가 않아요. 그 상태도 충분히 쓸만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CPU 온도 자체를 잡기가 힘들어요. 이 정도까지 쓰려면 이만큼까지 올라갑니다. 저게 2열이어도 일체형 3열보단 성능이 좋을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이 정도 전력 소모를 할 때는 이 정도 온도밖에 안 돼요. 이 정도면 공랭 쿨러로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쓰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걸 열어주는 거죠.
물론 이렇게 열어줘도 실제로는 최대 이 정도까지 쓸 거예요. 근데 이 정도도 버티려면 전원부가 좋아야 되거든요. 테스트 해보니까 얘는 뭐 이 정도는 충분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이코어를 안 쓰는 방법이 있어요. 이코어를 안 쓰면 유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엔 득보다 실이 커요. 그래서 이코어를 끄고 쓰는 거는 뭐 점수놀이가 목적이면 모르겠는데 실사가 목적이라면 비추예요. 1시간 동안 테스트했었는데 잘 돕니다. CPU 온도는 93도까지 올라갔었고요. 소모 전력은 326W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 정도면 프라임보다는 살짝 떨어지지만 굉장히 빡센 거예요. 전력 제한은 최대가까지 풀어놓은 겁니다. 이 정도로 1시간 도는 동안 전원부 발열도 생각보다 낮고 잘 버팁니다. 전원부 온도는 75도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이 근처 온도는 17도 정도예요. 램을 식히기 위해서 여기다가 쿨링팬을 설치하긴 했어요. 근데 이 램에 막혀가지고 바람이 이쪽으로 거의 안 옵니다. 그래서 바람이 거의 없는 상태였는데도 75도 정도까지 밖에 안 올라갑니다. 상당히 양호한 거예요. 13900K를 풀바로 돌리기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바이오스 버전은 FED입니다. 트위커로 들어옵니다. 이 부분이 램 세팅이에요. 근데 시금치를 쓰실 경우엔 요거 두 가지만 만지시면 돼요. 위에는 손대지 마시고. 저는 7600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건 CPU 종류와 수율, 램 종류와 수율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7600이 안 된다, 그러면 7400으로 하시면 돼요. 7400도 안 되면 7200. 만약에 7200도 안 된다, 13500 이하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뭐 7000까지는 양보할 수 있죠. 7000도 안 된다, 버려야죠, 그런 건. 버리는 장소는 저 성북구청 맞은편에 거기다 버려주시면 제가 잘 쓰겠습니다. 자, 어드밴스드 메모리 세팅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기어 모드만 바꾸시면 돼요. 제일 아랫줄로 들어갑니다. 여기 원래 바꾸는 메뉴들이 몇 가지 있어요. 지금 자막으로 나가는 메뉴들은 다 이 보드에 있는 메뉴들이에요. 근데 이 메뉴들을 바꾸면 부팅도 안 되던 클럭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근데 부팅까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M5 돌릴 때 에러가 10개가 뜨던 게 1개로 줄어들고 뭐 그런 건 없어요. 물론 부팅도 안 되던 클럭이 부팅이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부팅도 안 되는데 안정화를 어떻게 합니까? 부팅이 되고 난 다음에도 안정화에 영향을 주는 항목은 제가 봤을 때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라운드 트립 레이턴시예요. 라운드 트립 레이턴시만 이네이블로 바꿉니다. 한 칸 위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아래쪽은 이렇게, 그 밑으로 나머지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아래로는 손댄 거 없어요. 한 번 더 ESC. 만져볼 만한 전압이 4가지밖에 없어요. 그 중에 CPU 쪽은 이거 2개입니다. 근데 VDD2는 1.4V로 놔두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올리든 내리든 결과가 별로 안 좋아요. 그 위에 VDDQ는 CPU마다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1.3V부터 이 정도까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제일 안정적인 전압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너무 높게 줘도 안 됩니다. 지금 이 13900K는 좀 많이 먹네요. 지금 보이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로 들어갑니다. 저는 1.5하고 1.435를 줬는데 이건 뭐 수율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잘 안 될 경우에는 1.55 정도까지 올려봐도 될 것 같아요. 그 이상 넘어가면 별로 또 재미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기가바이트 퍼프 드라이브는 모드가 4가지예요. 지금 보이는 게 기본값이에요. 이 코어를 끄고 싶을 때는 제일 아래 걸 고르시면 돼요. 근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 코어 끄는 걸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원래 의미는 순서대로 3열 순행, 2열 순행, 공랭을 쓸 때예요. 근데 13900K 같은 경우에 제일 위에 세팅으로는 온도를 못 잡아요. 그냥 세 번째 걸로 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이 코어를 끄게 되면 모든 코어가 일을 할 때 무조건 55배수예요. 다 살아있을 때는 시네벤치 기준으로 52배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어를 끄게 되면 안 껐을 때에 비해서 풀부하 작업할 때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배수에 맞춰서 전압이 높게 들어가니까 전압을 낮출 수가 있긴 있어요. 근데 배수 하락도 없고 유효 클럭도 유지되는데 성능이 반토막 납니다. 그래서 전압을 빼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배수를 조절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배수를 낮추면 전압도 내려가면서 온도도 떨어져요. 얘를 매뉴얼로 바꿔요. 코어 하나만 일을 할 때, 2개가 일을 할 때, 8개가 다 할 때입니다. 그래서 6, 7, 8 정도로 52로 바꾸시면 돼요. 3열 순행이면 대충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서부터 쭉 바꿔야 됩니다. 제일 위에 2개는 58, 그 다음 3개는 55, 나머지로 52로 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코어 숫자가 6개, 7개, 8개가 일을 할 때 52배수로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온도도 많이 떨어집니다. 전력 제한 해제를 하실 경우에는 어드밴스드 CPU 세팅으로 들어갑니다. 이 위에는 전부 손댈 필요 없고요. 이 터보 파워 리밋을 이네이블로 바꿉니다. 이네이블로 바꾸기 전엔 이 하위 메뉴들이 안 보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가 PL1이고 세 번째가 PL2예요. 이렇게 2개만 바꾸시면 돼요.
이거를 오토로 그냥 놔둘 건지 이렇게 바꿀 건지는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성능을 약간 손해보더라도 발열이나 전력 소모가 우선이면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런 분들은 손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13900K랑 700K 말고는 안 만져도 돼요. 벤치 성능 비교입니다. 이건 둘 다 13900K인데 얘는 P코어만 살리고 E코어는 죽인 거예요. 얘는 P코어, E코어 다 살아있는 거고 이게 정상이죠. 13900K는 램오버가 7600까지 되고요. 13600K는 7400, 13500은 7200. 얘네들을 전부 같은 클럭으로 맞추고 비교하는 게 더 의미 있지 않느냐.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이 세 가지 CPU는 분명히 램오버의 한계가 다르거든요. 그것까지 반영한 비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600까지 들어간 애를 7200만 넣고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최종 실사 버전의 비교입니다. 빨간색이 1등, 주황색이 2등, 보라색이 3등, 까만색이 4등이에요. 얘가 1등을 못한 게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는 얘가 1등이에요. 근데 멀티 성능 쪽은 얘보다 13600K가 더 낫고요. 싱글 코어하고 램 성능 쪽이 얘가 조금 더 낫습니다. 13500도 상당히 괜찮은 CPU인데 비교하는 애들이 너무 세죠. 전부 다 꼴등이에요. 게임 비교입니다. 간간히 예외도 있지만 1등, 2등, 3등, 4등이에요. 이 9가지 게임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코어를 죽이는 게 다 살아있는 것보다 안 좋아요. 이 코어를 죽이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게임 성능이거든요. 근데 이 9가지 게임 중에서 얘가 더 나은 거는 호라이즌 제로던하고 디비전2 밖에 없어요. 배그, 툼레이더, 삼타로, 파크라이 6는 얘가 더 잘 나옵니다. 나머지 세 가지 게임은 비슷비슷하고요. 그래서 이 게임들만 기준으로 보면 게임에서도 얘가 불리합니다. 물론 얘네들보다는 좋죠. 근데 다 살아있는 13900K보다는 못해요. Z보드에선 좀 다른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오버가 되니까. 근데 B보드에서는 이렇게 쓰는 게 별로 좋은 게 없네요. 전력 소모 정도가 얘보다 좀 낫죠. 이젠 또 까치가지라. 왠가 잡새가 날아든다. 진짜 온갖 잡새가 날아듭니다. 시방새에다가 족까치까지. 자, 지금까지 기가바이트 B760 어로스 엘리트를 살펴봤습니다. 어로스 엘리트라는 이름에 걸맞게 굉장히 실속 있고 잘 만들어진 보드예요. 전원부도 아주 튼튼해서 13900K를 끼우기에도 부담이 없고요. 아주 호화스러운 구성은 아니지만 꽤 유용한 기능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도 퀄리티에 비해서 착한 편이에요. 다 나와보니까 실제로도 인기가 아주 많네요. 어로스 엘리트가 1위입니다. 근데 오늘 소개드린 모델은 아니고 M 사이즈예요. M 사이즈에 DDR5를 쓰면서 와이파이 없으면서 PC 디렉트에서 파는 거가 1등이에요. 베이스가 같기 때문에 크기하고 확장성 빼면 같은 제품이라고 봐도 됩니다. 2등은 박격포입니다. 전통의 강호들이죠. 축구로 치면 브라질하고 독일입니다. 세 번째는 이름이 좀 특이한 DS3H. 얘도 기가바이트에서 만든 거예요. 네 번째가 립타이드입니다. 역시나 잘 나갈 만한 보드들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의외인 거는 아수스 보드가 안 보이네요. 보통은 터프 정도가 또 여기 끼는데 이번에는 순위권에 없네요. 다 같은 B760 보드들이지만 어울리는 CPU가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얘는 잘 어울리는 CPU가 여기서부터입니다. 13600K부터 13700, 700K, 900, 900K, 900KS.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린 신기판 있죠. 그 기판을 쓰는 애들이 잘 어울립니다. K 버전도 충분히 쓸만합니다. 그러니까 실속 있는 보드라는 게 어떤 보드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보드예요. 이런 게 실속 있는 보드입니다. 단점은 솔직히 바이오스가 좀 불편합니다. 여기 전압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 지금 현재 얼마가 들어가고 있다는 게 여기 떠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떠. 이거는 그냥 초기 값이에요. 이거 의미 없고. 이 자리에 이 값들 대신에 현재 값이 있는 게 낫죠. 근데 세월이 지나도 잘 안 바뀌는 거 보니까 이걸 좋아하는 분들이 또 있나 봐요. 그러니까 바꾸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형태의 바이오스도 혈압이 낮은 분들한테는 좋죠.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개선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 RC 비행기 영상을 보고 너무 갖고 싶더라고요. Let's go. 그래서 저도 RC A380을 주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왔네. 여기까지만 보면 RC A380이 맞아요. 근데 A자가 붙었어. 비행기를 샀더니 이게 왔어요. 하도 안 팔리니까 프로모션을 엄청 걸어놨더라고요. 뉴에그에서 샀는데 게임하고 뭐 이거저거 많이 줘요. 근데 이걸 산 사람이 많으면 장터에 분명히 그 게임키 파는 사람이 있거든요. 누군가 그걸 팔고 있다. 그럼 그 사람도 이거 산 거야. 딱 보면 아는 거죠. 너도 샀어? 그쪽도 아이고 수고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다. 근데 아무도 없어. 아무도 안 샀든가 거의 안 샀다는 거죠. 근데 해외에서는 얘하고 RX 6400을 많이 비교합니다. 결과를 보면 미세하지만 얘가 조금 더 나아요. 그러니까 RX 6400을 사느니 차라리 RX 6400을 사세요. 얘는 차마 사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 안 써봤지만 분명히 자잘한 문제가 많을 거예요. 그럼 타시엔 너는 이걸 왜 샀냐? 비행기 살려다가 잘못 인텔 망할까봐 샀어요. 인텔이 저번 분기에 적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픽카드 제조사가 3군데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죠. 뭐 이 정도면 이쁘네. 140달러짜리가 이 정도면 됐지 뭐. 1월달까지는 예를 사면 이런 걸 줬었어요. 고스트버스터즈하고 고담나이츠, 우리말로 유령 파괴자와 고담의 밤. 이 게임들은 둘 다 주고요. 이 소프트웨어들은 5개 중에 2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4가지가 되겠네요. 사실 이것만 해도 140달러가 넘죠? 안 팔리니까 아주 후하게 줬어요. 얘네들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마스터키를 나눔합니다. 근데 문제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날짜가 촉박해요. 이달 말일까지니까 며칠 안 남았어요. 이게 당첨된 분하고 바로바로 연락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추첨을 이틀 뒤에 하겠습니다. 그분하고 연락 안 되면 이틀 뒤에 또 새로 추첨하고, 그분하고도 연락 안 되면 또 이틀 뒤. 두 번째 문제는 이거예요. 그래픽카드 검증이란 말이 써있는 걸로 봐서 이 그래픽카드가 안 꽂혀 있으면 안 될 수가 있어요. 얘가 흔한 글카 같으면 얘가 꽂혀있는 시스템에 가서 등록을 하면 되는데 얘가 흔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제 생각엔 국내 항공사가 가지고 있는 A380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이 그래픽카드 산 사람 국내에 10명도 없을 것 같아. 안 팔잖아 일단. 그래서 아크 A380으로 이름을 지은 게 아닐까? 아주 고차원적인 마케팅이죠. 실수로 H자 한 번 더 누르면 얘가 온다니까. 마스터키는 여기다 등록을 하시면 돼요. 여기 계정 없는 분들은 만드시면 되고요. 그래서 마스터키 등록이 한 방에 되면 다행인데 A380이 안 꽂혀서 안 된다는 개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대리 등록이라는 꼼수가 또 있어요. 주변에 A380을 가지고 계신 분한테 대신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니 주변에 A380을 가진 사람이 어딨냐. 어딨긴 어딨어 여기 있지. 아무튼 당첨된 분하고 연락만 되면 어떻게 해도 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의 함구는 고담의 밤입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고담의 밤이란 말이 포함된 댓글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띄어쓰기 없이 고담의 밤. 이거는 뭔지 다들 아시죠? BCF입니다. 이 서머는 원래 여기 들어있던 건데 한 번도 안 쓴 거예요. 이거는 이거 재밌습니다. 이거 비슷한 거 해봤는데 문제는 하루가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481조각으로 부셔놓은 거예요. 그걸 다시 맞추는 거죠. 야, 보기만 해도 아찔하다. 재미는 보장합니다. 근데 승질급한 사람은 좀 하기 힘들지도 몰라. 2개 합쳐가지고 암고 북카페입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북카페란 단어가 포함된 댓글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이 곱창하고 대파를 같이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기가바이트입니다. 기가바이트. 모듬을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대파예요. 염통은 지금만 먹으면 질겨요. 이 파김치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많이 먹게 될 것 같아요. 이것만 먹어도 맛있어. 야, 파로 어떻게 이런 맛을 냈을까? 네, 이제 먹어도 됩니다. 이제 다 익었어요. 대창부터. 아, 진짜 고소하다. 막창도. 아, 진짜 우열을 가리기가 힘드네요. 얘네는 셋 중에 뭐가 제일 맛있냐고 물어보면 진짜 고르기 힘들어요. 마치 짜장이 맛있냐 짬뽕이 맛있냐. 막창. 곱이 꽉 차 있습니다.
자, 사랑스러운 곱창. 얘네들이 기름을 제일 많이 머금고 있을 것 같아요. 딱 그 자리거든. 이런 게 맛있단 말이지. 쓰러지는 거죠. 그 꼬깔콘 손에 끼우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너무 고소해. 이 막창이 귀해요. 이 대창이 파랑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조합이 제일 좋네. 워낙 기름기가 많아서. 네, 치즈가 엄청 뜨거울 것 같아. 민키디가 소환수야? 맨날 사람한테 붙어 있어. 공댕이라도 꼭 대고 있단 말이야. 민키. 민키 어디 딴 데 가서 놀아. 맨날 이렇게 사람하고 붙어 있어. 껌딱지야? 한 부분이라도 꼭 달고 있어. 나 이제 간다. 응? 눈을 왜 이렇게 못되게 뜨지? 이게 눈을 못되게 떠? 응? 누가 착하게 뜨고 다녀. 지금 윙크한 거야, 민키? 응? 윙크한 거 같은데?